사용 적합성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 적합성은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빌리티가 사용성이라는 말이죠. 사용성. 그래서 그 사용 적합성이지만 사용 적합성 공학이죠. 그러니까 사용 적합성 공학이고 유저빌리티라는 말 자체가 사용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용성이죠. 사용성.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쓰는 사용자가 의사일 수도 있고, 그죠? 의사가 사용자일 수도 있고, 또 가정용 의료기기면은 일반 소비자,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가정에서 쓰면 일반인이 그 사용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유저인데 여기가 A입니다. A 유저빌리티. 그래서 사용자가 쓰는데 그게 적합하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적합하다는 말은 조작을 잘못한다거나 즉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안전성이 무시되거나 그로 인해서 의료기기의 유효성과 효율성, 안전성과 그러니까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 적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쓰인다. 이게 사용 적합성이라고. 그래서 적합하다는 말은 우리가 옷을 입어도 옷이 딱 맞는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옷이 아주 적합한데, 아니 물론 이제 옷이 적합한데 그런 표현은 약간 어색하지만 이 적합성 이런 말은 알맞게 들어맞는다는 뜻이잖아요. 알맞게 들어맞으니까 적합하다 이러잖아.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쓰는데 해당 의료기기가 적합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사용 적합성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따로 불러.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 내용은 똑같지만 미국은 사용 적합성을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휴먼 팩터 그리고 사람이 쓰는데 적합하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인간공학적인 해석이 되니까 사용 적합성이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 미국은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서론을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격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 규격은 IEC 60601-1 뭐예요?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의 6번. 그래서 보조 규격이죠. IEC 60601-1-6. 그래서 이 보조 규격 6번에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에 관한 보조 규격이 있습니다. 1-6.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IEC 62366. 얘는 이제 사용 적합성 규격이고, 그래서 2015년, 2015년 판이에요. 그래서 IEC 62366 2015년 요게 안전과 관련해서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을 분석하고 세분화하고 개발 및 평가하는 업무 프로세스 규정이 IEC 62366이 되겠습니다. 이거 번역본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있으면 드리니까 같이 또 공부하실 분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IEC 62366이 사용 적합성 규격인데 프로세스 규격이죠 얘는. 근데 IEC TR 62366-2가 있어. 요것도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사용 적합성에 관계된 이 세 개 규격을 좀 외워라. 그래서 IEC TR 62366-2. 그래서 TR이 들어가면 뭐야? TR이 바로 테크니컬 레포트, 기술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기술 보고서.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TR이 붙으면 어떤 규격이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TR이 붙으면 테크니컬 레포트의 약자고 이건 이제 가이던스를 의미해. 가이던스. 그래서 가이던스라는 말은 학습을 위한 안내서야. 즉 IEC 62366-1을 통해서 사용 적합성을 구현해라 이 말인데 얘가 규격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이던스, 학습서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규격이 아니죠.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거. 그래서 얘를 이제 같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ICTR 62366-2 이 가이던스는 학습을 위한 안내서를 말해요. 그래서 TR이 붙으면 테크니컬 레포트 약자야.
가이드라인이란 말도 있죠. 가이드라인은 그 정책이나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이런 거에 대한 지침, 그죠? 가이드라인은 지침을 의미해요. 가이드라인은 지침, 알았죠? 가이드라인은 정책이나 시책의 지침을 의미하고 가이던스는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한마디로 안내서야. 학습을 위한 안내서. 됐죠? 그래서 앞으로 규격을 볼 때 TR이 붙으면 원래 규격이 따로 이렇게 있고 얘를 설명하기 위한 가이던스구나. 설명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TR은 뭐의 약자다? 테크니컬 레포트. 알았죠? 앞으로 규격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TR이 붙으면 본 규격이 아니라 얘를 그 설명하는 안내서가 테크니컬 레포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IEC 62366 이런 것은 이제 그 사용 적합성을 사용 적합성을 분석하고 세분화하고 개발 평가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규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프로세스 규격이지. 프로세스 규격이고 이런 것들은 시험 규격이 되고, 그러니까 뭐 보조 규격이라고는 번역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 규격이고 얘는 규격이라기보다는 TR이 붙었으니까 가이던스니까 테크니컬 레포트가 되니까 안내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규격을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사용 적합성과 관계된 규격은 요 세 개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TR이 붙으면 테크니컬 레포트의 약자고요. 기술 보고서라는 뜻이지만 ISO, IEC에서는 국제 규격안이 그 규정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TR로 발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 또는 국제 규격의 주제가 기술적으로 개발 중에 있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규격들과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막 이럴 때 이제 기술 보고서가 발행되는데, 일단 TR이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 말이 너무 어렵잖아. 제가 이걸 규격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당히 어려운 말로 써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이던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결론을 내려드렸죠. TR이 붙으면 가이던스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아셨죠? 그래서 TR62366-2는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즉 사용 적합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튜토리얼 정보가 들어있어서 안내서가 된다. 이 튜토리얼은 이제 자습서가 되는 거니까. 튜터가 이제 교사니까 교사. 자, 됐죠? 자,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러면 자, 그럼 인용 규격. 그러면 이제 사용 적합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같이 사용 적합성에 대한 이 세 개 규격이 있어요. 요거 앞으로 가서 자, 이제 애울 수 있죠? 사용 적합성 규격 세 개 말씀해 보세요. IEC 60601-1-6, IEC 62366 66-1, IEC TR 62366-2. 자,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저 좀 방금 눈 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인용 규격은 뭐야? 왜 갑자기 막 이렇게 ISO 14971 이런 거 나오죠? ISO 14971은 위험 관리잖아. 그럼 얘네들이 왜 인용 규격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용 적합성이라는 거, 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자체가 위험 관리의 한 부류야. 그죠? 즉 의료기기를 미스유즈, 즉 잘못 사용했을 때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조작자에게도 위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용 규격이 사용 적합성과 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규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은 이런 규격들로부터 만들어졌어. 인용돼서 나왔어요. 이런 규격들로부터 인용돼서 나왔어. 즉 사용 적합성 자체가 위험 관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ISO 14971 요건데 2007 왜 2007 적었죠? 우리나라니까. 지금 이건 우리나라 강의죠. 그죠? 그럼 유럽 사용 적합성은 ISO 14971 2019 버전으로 바뀌겠죠. 얘가 2019 위험 관리. 그래서 ISO 14971은
메디컬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오브 리스크 매니지먼트 투 메디컬 디바이스.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규격이고, IEC 62366 자체가 저 뭐예요? 얘가 사용 적합성 규격인데, 얘가 2015인데 그 과거 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참조해서 왔기 때문에 인용 규격이 된 거죠. 알겠죠? 얘 자체가 사용 적합성이지만 2015 버전까지 왔으니까 과거 버전이 이제 참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오브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투 메디컬 디바이스. 그래서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공학의 적용 규격이 62366이다. 그 다음에 IEC 601-1-601-1이 전기계정 안전성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고, 얘는 8이니까 보조 규격인데 8이 붙으면 경보 시스템 보조 규격인데,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에서 그 경보 알람을 울리거나 하는 그런 경보 시스템이 있을 때, 즉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환자 감시 장치라든가 또 이제 그 전기 수술기라든가 이런 거에는 알람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1-8 규격, 즉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죠. 그러니까 14971 자체가 위험 관리지만 1-8이 어떻게 보면 경보 쪽이니까 위험 관리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즉 사용 적합성 자체가 의료기기 위험 관리의 하나다, 이 말이야. 사용 적합성 자체가 의료기기 위험 관리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사용 적합성을 다 하죠. 용품까지도 그 사용 적합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계를 조작한다거나 계기판을 돌린다, 버튼을 누른다, 그럼 전자의료기기잖아. 그래서 IEC 60601-1 601-1 요거 2005 이거 메디컬 일렉트리컬 이퀴프먼트 제너럴 리ኳ이어먼트 포 베이직 세이프티 앤 이센셜 퍼포먼스. 그래서 그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전자의료기기에, 그러니까 전자의료기기의 일반 요구사항인데, 뭐에 대한 베이직 세이프티 앤 이센셜 퍼포먼스. 자, 그러면 요건 외워야죠. 베이직 세이프티 앤 이센셜 퍼포먼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바로 IEC 60601-1 3판이라는 뜻이죠. 즉 과거에는 2판 IEC 60601-1 2판 시절에는 세이프티밖에 없었는데, 세이프티밖에 없었죠, 규격에. 근데 3판으로 바뀌면서 그 IEC 60601-1 3판으로 2005년에 바뀌면서 그 베이직 세이프티와 이센셜 퍼포먼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을 보장하라, 이 말이지. 근데 베이직 세이프티와 필수 성능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안전성을 보장해라는 뜻이거든. 요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 세이프티와 이센셜 퍼포먼스 이 단어, 즉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이라는 요 단어는 IEC 60601-1 3판 2005년부터 시작된 이 3판의 기본 철학이 되죠. 기본 철학. 3판의 기본 철학이 베이직 세이프티 앤 이센셜 퍼포먼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대체 이제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래서 사용 적합성이란 이미 수행해 오던 위험 관리의 보다 세분화된 한 부분이다. 즉 사용 적합성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 관리의 한 부분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 위험 요소 중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환경에서 특별히 사용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운영을 통해서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용 적합성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사용자가 가정용 의료기기면 일반인이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병원용이다 보니까 의사죠. 의사든 간호사, 의료인이 쓰는 거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데 있어서 잘못 쓰면 위험이 따르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게 62366 규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IEC 62366.
그래서 IEC 62366 2007 버전에는 여기에 대한 정의가 기기가 얼마나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지, 얼마나 편리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척도의 개념으로서 이펙티브니스, 효율성과 에피컨시, 효용성과 이지 오브 유저.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나 사용자가 학습하는 데 쉽고 또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저빌리티가 캐릭터리스틱 오브 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맞죠? 사용 적합성은 기기랑 의료기기랑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인데 뭘 설정하는 거죠? 이스테블리시 이펙티브니스 유효성과 에피컨시 효용성,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만족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기기가 얼마나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럼 이제 유럽 관점에서 이렇다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공학적인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을 사용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사용 적합성은 결국에는 사용성을 의미하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하냐, 배우기 쉽냐, 여러 가지 실수를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 적합성은 사용성,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의성까지 따지는 거죠. 편의성. 쉽고 요 말. 그러니까 배우기 쉽고 그러니까 편이라는 말이 뭐야? 편이라는 말이 쉽고 편하게 쓴다는 뜻이잖아. 편의성이라는 말이 해당 의료기기가 편의성이 높다 이 말은 쉽고 편하게 쓴다 이 말이라고. 지금 그게 영어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쉽고 편하게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용 적합성은 사용자가 적합하게 쓰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료기기의 용도에 맞게 유효성, 효율성, 안전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용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효성은 이펙티브니스잖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게 써야지. 의료기기를 쓰는데 효과가 있게 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효율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능률 있게 쓰고, 또 안전성은 위험하지 않게 쓰고. 안전하다는 말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죠. 또 안정성은 그러니까 해당 의료기기가 사용자가 쓰는 동안에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안정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효안을 확보하는 게 사용적합성이죠. 그러면 왜 유효안을 확보해요? 사용 오류를 파악하여 최소화하고 사용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게 바로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의료기기를 쓰는 데 있어서 인퓨전 펌프다. 근데 인퓨전 펌프에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주사액이 환자한테 빠르게 들어갔다거나 그래서 별로 효과를 못 봤다. 그러면은 그게 유효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쓴 거죠. 그죠? 사용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사용자가 잘못하지 않게끔, 이거는 사용자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가 조작자면 조작자 보호수단이라든가, 그리고 환자면은 환자 보호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작자 보호수단과 환자 보호수단이 간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용 오류를 파악해서 최소화해.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용 관련 위험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위험 관리 하나다 이런 뜻이야. 자, 됐죠? 그래서 사용 적합성이라고 그래. 사용하는데 적합해야 되죠. 그러면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용 관련 위험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알맞게 잘 사용하냐. 이것이 이제 사용 적합성이야. 그러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버튼도 눌러보고 막 기계를 쓰면서 시나리오대로 짜면서 그 사용 오류가 어떻게 발생되냐를 파악하게 되죠. 그럼 그걸 줄이기 위해서 설계가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사용성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제는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규격 IEC 60601-1 3판으로 인해서 사용 적합성 테스트가 필수적이고 전기 전자 의료기기는 이미 해오고 있었고요. 요것 때문에 이해가시죠? IEC 60601-1이란 말이 전기계정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니까 당연히 전기랑 기계적인 의료기기들은 다 3판이 적용되니까 사용 적합성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ISO 13485 13485 그죠?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 GMP 의료기기 우리나라 GMP 상의 그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13485가 2016 버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ISO 13485 2016 버전에 이제 사용 적합성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GMP에서 그건 GMP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품까지 다 GMP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뭐 체외 진단기든 용품까지 전부 다 GMP에서는 사용 적합성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설계 입력, 설계 출력, 설계 검토 뭐 이런 단계에서 그 사용 적합성에 관계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되고 그것이 그 사용 적합성 결과 보고서로 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간단히 같이 간단히는 아니야 양이 좀 있죠. 그렇지만 쭉 그 보고서 목차를 보여드릴 거야. 사용 적합성 보고서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용 오류가 대체 뭐냐? 그럼 의료기기는 아주 작은 사용 오류와 실수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사용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게 의료기기죠. 조작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의료기기의 사용 오류로 인해서 매년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011년 자료에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 얘는 이제 테스팅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용 적합성도 임상시험처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사용 오류로 실제 이 시각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환자가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고 2차적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용 적합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사조차도요. 어떤 주사를 먼저 놓고 그 다음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걸 진짜 황당하게 사람 죽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순서를 바꿔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죠. 근데 그 순서를 어긴다는 것 자체도 사용 적합성이 오류죠. 어떻게 보면 물론 주사니까 하여튼 사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사를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놔도 사람이 죽거든. 의사가 그건 아는데 레지던트라든가 하여튼 잘 모르는 사람이 놨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 황당하게 죽음에 이르거든 환자가.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그 오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용 적합성의 목적은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니까 IEC 62366-1이 되는 거죠. 프로세스 규격은. 그래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정확한 사용 및 사용 오류, 즉 정상 사용과 관련된 사용 적합성 문제에 기인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 적합성을 하는 거고요. 비정상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위험을 평가하거나 그 완화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용 적합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기기가 있고 B라는 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기는 긴급 정지 버튼이 있는 기기예요. 위급한 상황일 때 긴급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프레스 막 그 천이라든가 뭐 저기 뭐야 압출기 같은 거 롤러가 막 돌아가는데 사람 손이 끼어 들어가잖아. 그러면 비상정지 스위치만 딱 누르면 멈추거든. 근데 그 스위치가 그 작업자 몸으로부터 뭐 최소한 저기 뭐야 60cm면 60cm 안에 손에 닿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7m 밖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죽죠. 제 말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죠?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죠. 비상정지 스위치가 필요할 때 이러한 작은 모양이 낫겠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 사용 적합성 입장에서는 얘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의료기기고, 그러니까 유효성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이 안 되는 의료기기죠. 얘는 왜냐면 얘를 찾아서 누르기는 힘들잖아. 그죠? 색깔을 이렇게 입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비의료기기는 정말 잘 만들었죠. 비상 상황에는 얘만 딱 누르면 되잖아. 이게 사용 적합성이라고요. 아주 딱 이해가죠?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씩 또 좀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모든 의료기가 그러면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GMP에서 하는 사용 적합성은 제가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거. GMP에서 하는 사용 적합성은 의료기기 설계 입력과 출력과 검토 이런 단계에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한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위험관리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위험관리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용 적합성 결과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면 되고 뭐 하여튼 그 정도가 GMP에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ISO 13485 2016 버전이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GMP 단계에서는 꼭 해야 돼. 용품까지도 전부 다 해야 돼. 그죠? 전 의료기기는 다 사용 적합성을 해야 돼요. 그게 GMP고 우리나라 법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갈게요. 요거. 그러면 의료용 정기규격 즉 IEC 60601-1 3판 때문에 사용 적합성을 하죠. 그럼 어차피 전기전자 의료기기는 사용 적합성을 그동안 했고 보고서도 만들고 GM 다 하고 있었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그러면 사용자가 의사인 의료기기다. 그러면 의사가 직접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해줘야죠. 그럼 테스트 센터에서 하겠죠. 그죠? 그런 거는 사용 적합성 테스트가 되죠. 사용 적합성 테스트까지 필요한 단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미국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사용 적합성을 해야 되는 의료기기의 우선순위를 정해놨거든? 그거는 제가 같이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안을 보면은 어떤 의료기기? 마취제라든가, 인퓨전 펌프, 뭐, 인슐린 펌프, 뭐,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한 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꼭
사용 적합성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럼 미국 수출할 때 사용 적합성 해야 되면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 거면은 그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 테스트는 그 의사가 쓰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설계 개발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요.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또 완제품을 만든 상태에서 얘가 어떤 사용성이 오류가 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제품 상태에서 간단히 보는 결과만 보는 사용성을 의사가 쓸 때 어떤 오류가 생길까를 보는 테스트는 한 2천만 원이 안 넘고요. 설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단계에서 많이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할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 정도 듭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 테스트 아니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래.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는요. 사용 적합성 결과 보고서까지 그러니까 사용 적합성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시험까지 하면은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나옵니다. 컨설팅 하는데도 막 연결해주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뭐 진짜 뭐 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죠. 자, 하여튼 제가 지금 이거 장시간 자꾸 시간만 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죠 방금? 지금 우리가 ISO 13485 2016 버전이 들어와서 GMP 단계에서 사용 적합성이 반영이 돼야 돼. 그럼 GMP에서는 그 설계 개발 그죠? 그 ISO 13485 7장이 그 구현이잖아, 구현. 설계 및 그러니까 설계 입력 파일, 설계 출력 파일, 검토서 뭐 이런 등등 파일에 사용성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의료기기가 설계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시고 또 결과 보고서도 사용 적합성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관리 파일에도 위험관리 보고서에도 같이 반영을 해주고 아셨죠? 그리고 그게 소프트웨어와 관계됐다 또 의료기기가 그러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에도 이 사용 적합성의 내용이 같이 반영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게 GMP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IC 6060-18 요거는 정기 기계적 안전성이니까 그러니까 용품이랑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미 하고 있었고 그죠? 그 사용 적합성 결과 보고서를 시험원에다가 같이 내줘야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짜 위험한 의료기기다 그러면 이제 사용 적합성 테스트까지 해야 되죠.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적합성 테스트까지 의사가 해야 될 경우에는 그거는 사용 적합성 테스트라고 하고요. 테스트. 사용 적합성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돈이 몇 천만 원씩 나간다. 이 얘기를 방금 한 겁니다. 정확히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 요거보다는 이 버튼이 정지 버튼이면 이게 더 낫겠죠. 이런 게 사용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으로 인한 의료기기 리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 사용 오류로 인해서 사용 적합성이 결국에는 의료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니까 사용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관리랑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FDA에서 사용 적합성과 관계된 이유로 리콜 조치 명령을 내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 펌프죠. 예.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의 소프트웨어, 즉 인터페이스가 되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 당뇨병 환자의 체내에 개별적으로 정확한 용량의 인슐린을 주입해야 되는데 기기 결함은 최소값 0에서 아래쪽 하나 화살표를 누르면 최대값이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 주입량을 낮추려고 환자들이 막 누르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0인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렀더니 최대값으로 가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게 되죠.
제 말 이해가셨어요? 이런 아주 요 인터페이스 요거 하나 잘못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이거 하나 잘못 만들어서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10으로 최대값으로 방금까지 최저값인데 한 번 더 누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그리고 이식청 혈액순환 장치 컨트롤러가 있었어. 얘가 있는데 얘는 이식청 혈액순환 장치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전원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원 쪽이 있었는데 기기가 어디서 결함됐냐면 컨트롤러 교체 방법을 사용자가 이제 알기가 어려웠죠.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 스스로 컨트롤러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바르게 교체를 못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혈액순환을 못 시켜서 2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이런 게 사용 적합성이에요. 알겠죠? 또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랑 관계가 되죠. 사용자가 이 기기랑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 조작상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거 또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다 리콜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에 대한 분석, 규정, 설계, 검증 및 밸리데이션을 해야 의료용 전기기기하고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IEC 60601-1 3판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험관리 활동과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활동의 상호 연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위험관리에서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린다기보다도 한번 여기는 이제 위험관리 ISO 14971이고요. 얘는 IEC 62366-1로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에서의 설계 개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요 연관선을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뭐예요? 위험관리 13단계죠. 위험관리 13단계. 그거랑 이제 그 사용 적합성 그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위험관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거는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또 위험관리에서 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IEC 62366-1 그래서 사용 적합성 이 규격과 ICTR 62366-2 얘는 이제 테크니컬 레포트니까 가이던스라고 그랬죠. 가이던스. 그래서 이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위험관리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용적합성 자체가 위험관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관리, 위험통제, 안전성, 또 그 사용 오류, 사용 인터페이스, 위해 요인, 위해 상황, 위해 요인 관련 시나리오, 총괄평가 위해 요인 관련 시나리오. 자, 요런 말들, 잔여 위험, 전부 위험 관리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사용 적합성이라는 말 자체가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되는 위험을 줄여야 되니까 결국 위험 관리의 한 영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본 규격인 IEC 62366-1 요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 규격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가이던스 규격인 가이던스인 IEC-TR 62366-2 요거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 얘는 이제 사람이 진짜로 시험하는 거죠. 예, 사람이. 그래서 그 의료기기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오류 및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평가 프로세스다. 이게 이제 사용 적합성인데 그래서
얘는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성이란 말은 쉽고 편하게 써야죠. 의료기기를 쉽고 편하게 써야 되고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비상전지 버튼 같은 경우에 작은 거보다는 딱 구분되게 따로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이해 가셨죠, 제 말? 자, 이해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그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사용 적합성을 해라. 그러면 이제 방사선사가 쓰는 거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료진이 직접 테스트에 참여해서 기기를 다뤄보도록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 적합성 테스트라고 한다. 테스트. 알겠죠? 그래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는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잠재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 반영이 되면 이제 더 사용 적합성이 우수한 의료기기를 쓸 수가 있다. 그런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알아보기 힘든 화면 구성, 이런 거 아주 골치 아프죠. 큰일 납니다. 또 불명확한 정보 시스템, 찾기 힘든 버튼, 이런 것과 같이 조잡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의료진에게 심각한 사용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바로 이런 거죠. 인슐린 펌프라든가 이식형 혈액순환 장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이 조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 흐름도는 5.1 사양수를 준비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과 잠재적 사용 오류의 파악, 또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의 파악 및 설명, 총괄 평가를 위한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의 선택,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 수립,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계획 수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구현 형성 평가. 그 다음에 사용 인터페이스의 사용 적합성 총괄 평가 수행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이 있냐, 없으면 위험 통제 수단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요. 없으면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결과 보고서까지 양식 목차대로만 만들면 끝나죠. 자, 그래서 GMP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거 나온 게 앞으로 돌아갈게요, 잠깐.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걸 12단계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지금 12단계라면 앞으로 돌아갈게요. 요거. 예. 그러면 이게 위험관리 ISO 1348 1497을 위험관리 프로세스 13단계랑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요거랑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위험관리랑, 왜? 사용 적합성 자체가 위험관리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관리랑 이렇게 연결해서 GMP에서 운영되는 설계 입력 파일, 설계 출력 파일, 리뷰 파일, 또 베리피케이션 한 거, 밸리데이션 한 거, 뭐 그런 거에다가 쭉 GMP 단계에서 반영을 좀 해줘라, 문서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전기 전자 의료기기는 어때요? 명확하죠. 기능이라든가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 보고서도 쉽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용품 쪽이 있거든. 용품 쪽은 얘가 뭐가 위험하지? 근데 사용 적합성을 확인해야 되잖아, GMP에서. 그죠? 그러니까 위험관리 파일이 일단은 중요하죠. 위험관리 파일에서 식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된다기보다도
위험 관리 파일에서 위험을 식별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용 적합성에 관계된 내용들을 뽑아내야 돼.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용품은 그 방법밖에 없어. 용품 쪽은 자세하게 작성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뭘 시험하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전기전자 의료기기는 사실 버튼도 있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용품 쪽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되잖아. GMP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용 적합성을. 그러면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험관리 파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관리 파일을 참조해야 되다 보니까. 자, 쭉 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유저빌리티 테스트의 범위는 저, 저기 뭐야, 기기를 개선하는 쪽과 중대 오류를 점검하는 쪽,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사용 적합성 시험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의료인을 통해서 테스트하게 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갔죠? 네. 그래서 편의성, 그러니까 저기 쉽고 편하게 쓴다는 말이에요. 편의성이 쉽고 편하게 의료기기를 쓴다. 또 부저 기능, 부저입니다. 또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개선한다거나 디자인을 개선한다거나 기기의 내구성, 인듀어런스죠. 그러니까 오래 쓰게 개선한다거나 기본 오류를 방지하고 이상의 안전성을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기가 개선되죠. 이러다 보니까 기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의료인이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필요하고 의료인이 쓰면서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임상시험,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과제 참여라든가 자문계약의 범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성 테스트의 범위에서 결과물로 이렇게 센터 같은 데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허가 취득 구비 최소 요건, 요거는 이제 인허가 단계죠. 또 사용 중 중대 위험 발생이라든가 기능 오류의 발견 및 검증, 또 이제 이렇게 이걸 검증을 하게 되니까 기기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오류를 위험성을 수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의료인이 써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유저빌리티, 그러니까 사용성 테스트가 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도 개선하고 중대 오류를 점검하는 이 전체 내용이 이제 유저빌리티 테스트의 범위가 되고,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GMP, 디자인 개선, 뭐 내구성 개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 개발 단계에서 GMP 정도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은, 얘는 이제 의료인이라든가, 물론 이제 여기도 의료인이 쓰게 하면서 개선할 수도 있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잖아요. 그 센터들 이름이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에서 할 때는 기기 개선과 중대 오류 점검, 요거를 다 봐야죠.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빌리티 테스트다. 테스트는 의료인이 쓰는 거다. 즉 사용자가 우리 의료기기를 직접 써보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테스트니까. 자, 그래서 설계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용 오류의 예는 제어판에 누른 버튼이 너무 가까이 붙었다. 그러면 사용자가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는 게 사용 오류가 되죠. 소프트웨어 스크린이 두 아이콘이 너무 비슷해 보여. 그러면 사용자가 아이콘을 잘못 해석하고 기능을 잘못 선택하겠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주입을 시작하기 전에는 너무 복잡하고 길며 별도로 버튼 누른 과정이 필요하면 사용자가 잘못된 과정으로 주입을 실행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또 심박수 모니터에 사용자가 조정하는 높고 낮은 고조 한계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경보 한계가 너무 높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경보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위험한 심박수 증가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자 감시 장치에서 산소 포화도를 90
우리가 보통 이제 94%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96%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94%라고 해도 94%가 넘어가면 일단 정상이잖아요. 호흡이. 산소 포화도가 이제 그 혈중 산소 포화 농도니까 그 ppg로 손가락에다가 집게로 찍고 광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트레이트랑 SpO2를 측정하잖아요. 산소 포화도를. 근데 94%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경보를 울리거든. 근데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거를 그 80으로 맞춰놨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94%에서 내려갔을 때 경보가 울리게 해놓은 거를 자꾸 울리니까 귀찮다고 그 레벨을 낮춰놨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일 나죠. 제 말 이해가셨어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그 임상시험 하듯이, 그러니까 그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 실사용자인 의료진, 환자, 제조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돼요. 왜냐하면 실사용자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기기 사용이 편리하게 돼서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요. 환자의 경우는 사용 오류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기기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가 있죠. 제조자의 경우에는 전체적 개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소비자의 신뢰도 증가에 따른 마케팅 효과와 기업의 이미지 강화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용 적합성 테스트 효과고요. 자, 그래서 실사용자인 의료기기는 의료진은 업무가 능률이 향상되고 교육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하니까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했는데 이 의료진이 우리 회사 제품을 잘 써주니까 편리하게 편의성 있게 써주니까 좋겠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 의료기기에 대한 만족도가 켜지고 그 사용 오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되니까 병원도 좋고 의사도 좋고 제조자도 좋죠. 우리가 좋죠. 그러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죠. 의료기기 수명도 증가하죠. 소비자 신뢰도 증가하죠. 기업 이미지 강화되죠. 제품의 비용이 절감되죠. 제품의 교육비도 감소되죠. 업데이트 및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되죠. 소비자 불만사항이 감소되죠. 법적 분쟁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효과 및 수익 증대가 유발되니까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사용 적합성 테스트와 임상시험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사용 적합성은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도 보호하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사용 적합성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것도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근데 임상시험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틀리냐면 임상시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냐는 뜻이고 사용 적합성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틀린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떤 의료기의 기기냐에 따라서 동물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동물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사용 적합성 시험과 여기 사용 적합성만 써놨는데 이거 사용 적합성 테스트입니다. 사용 적합성 테스트랑 임상시험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기기가 가진 사용 오류를 검증하는 거죠. 얘는 기기 개발 목적인 기기의 진단 정확도, 치료 효과가 있냐를 보는 거죠. 인디케이션에 얘는 적응증을 보는 거죠. 적응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주안점은 뭐예요? 얘는 상호작용 설계를 했냐, 인터액션 설계를 했냐, 또 비주얼 디자인, 시각적인 디자인을 했냐. 즉
기기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죠. 결국엔 얘는 안전성, 유효성 확보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인가를 환자를 대상으로 보는 거고, 사용 적합성은 더미도 가능해요. 그죠? 기기 자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고 아주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적인 검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관련 논문이라든가 경쟁사 제품들 것까지 다 리뷰를 해야 되고, 분명한 그리고 제어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조군을 통해서 또 컨트롤, 그러니까 분명한 제어도 있어야 되죠. 임상시험이니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조군도 필요하죠. 얘는, 그죠? 그렇지만 얘는 대조군 같은 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덜 엄격하고 루즐리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죠. 얘는 1년 걸린다면 얘는 뭐 수개월이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환자가 대상이고 얘는 검사자가 대상이고, 얘는 다수가 필요하지만 얘는 소수예요. 한 5케이스나 뭐 10케이스만 해도 된다거나. 얘는 통계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얘는 통계적인 근거가 필요 없다고. 그냥 사용성을 분명하게 입증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임상시험은 환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윤리위원회라고 그러죠. IRB. 그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의 약자, 리뷰 보드. 그래서 기관에서 검토하는 위원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윤리위원회거든.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얘는 필요하지만 사용 적합성은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아셨죠? 얘는 윤리위원회 그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 작성의 예를 설명할 텐데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얘를요 20분 안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충분한 이제 설명은 드렸고요. 작성하는 예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얘를 이제 GMP 단계로 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GMP 시간에서는 GMP를 해야 되고 지금은 사용적합성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을 어떻게 작성한다는 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졸업 후에 뭐 GMP 단계에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은 꼭 그 사용 적합성 테스트까지 한 파일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의료기기가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리고 요것도 되면은 그 유럽 그 CE 심사 받을 때는 기술 문서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스테드 공부할 때 위험 관리 나왔잖아요. 요약본. 결과 보고서도 스테드는 내죠. 그럼 우리나라 기술 문서에는 사용 적합성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나 GMP에는 반영이 되죠. 자, 제 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수행 계획을 요약하고요. 사용 사양성 요약하고, 그 일반 전자기기도 사양서가 있잖아. 그럼 얘는 사용에 대한 스펙이 필요하죠. 사용 사양서 요약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하고,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위해 요인을 요약하고,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와 선택 이유, 초기 사용성 평가 자료 요약하고요.
총괄 평가 자료 요약하고 결론 첨부 파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부록일이 있는데 그 부록일에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 체크리스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씩 보면서 이거 맞게 있냐를 하나씩 이제 체크합니다. 아주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관련 자료는 다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봅니다. 그럼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수행 계획 요약에서는 이렇게 적용 절차라든가 관련 규격 있으면 규격 같은 거 언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형성 평가 방법, 총괄 평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사용 사양서의 요약에서는 의도한 의학적 적응증이 뭐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도한 의학적 적응증 intended medical indication을 적어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한 환자 집단이 있겠죠. 그럼 환자 집단을 정의하고 연령대, 국적, 사용 언어, 관련 질환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기기가 사용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요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용성을. 또 이제 적용되거나 상호작용하도록 의도된 신체 부위 또는 조직의 유형은 어디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혈압계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환부가 되겠죠. 그래서 비침습 비관열식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상환부다.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를 명확히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도한 사용자 프로필. 그러면 이제 혈압을 측정할 때 환자가 자기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일단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하여튼 의료인이 쓴다고. 일단 우리 회사 제품은 의료인이 쓰는 의료기기야. 그러면 의료인을 적어야죠. 근데 이제 의사가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의도한 사용자는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 단일군이다. 그럼 어떤 간호사냐? 그럼 직업을 설명하고요. 또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설명하고요. 또 기술 설명하고요. 또 잠재적 장애가 뭐다. 그러면 간호사들 중에도 40대 중반 이후에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이는 노안, 즉 노안으로 인한 원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잠재적 잠재적 위험이 되는 거죠. 잠재적 장애가. 또 성공도를 결정짓는 요소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간호사가 의료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기에 나타나 있는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죠. 자,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혈압계라고 할지라도 사용 적합성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이런 잡무가 많고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 제품의 사용 적합성을 할 때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간호사는 새로운 의료기기는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예. 쓰던 의료기기만 쓰려고 그러고 일단은 편리한 걸 쓰려고 합니다. 그게 간호사들만의 학습 스타일이에요. 그럼 사용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쓰냐? 그러면 이제 우리 혈압계는 대다수의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장비 내부 물품이다. 그러면 병실이나 환자가 노출되어 있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이동식 병원 침대, 오버헤드 뭐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의 사용 환경이 직원이 있고, 그러면 중환자실이지만 너스 스테이션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간호사들이 앉아 있는 너스 스테이션하고 관계가 되고, 또 이제 그 조명, 왜냐면 사용 적합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용 환경, 그러니까 간호사의 업무 환경이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사용 환경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의료기기가 지금 주체니까, 주체는 우리 의료기기니까. 그래서 사용 환경 이렇게 하고, 또 소음이 있다면 몇 데시벨까지 들리는지, 또 기후, 그럼 온도는 한 얼마 정도 사용 환경에서 우리 제품이 쓰이는지, 또 잠재적 요인, 방해 요인, 또 사진도 좀 넣어놓고 이렇게 이런 환경에 쓰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동 원리는 어떻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고압 증기 멸균기가 나왔는데, 그 고압을 걸어서 증기로 멸균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작동 원리도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에서는 그 안전성 및 잠재적 사용 오류에 관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을 파악해서요. ISO 14971, 즉 이거 뭐예요? ISO 14971은 뭡니까? 위험관리 프로세스 규격이죠? 예, 위험관리 규격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ISO 1497에 요렇게 하나씩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요 체크리스트들을 보면서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요거를 이제 써줘야죠. 그래서 의료기기가 사용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산만한 환경에서 사용되냐? 그러면 아니다. 그럼 그 해당 사항 없음. 또 의료기기에 연결되는 부품 또는 액세서리가 있는가? 그러면 그 심전도다. 얘가. 그러면 그 심전계 케이블 및 전극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해당되니까 얘가 되고요. 의료기기는 통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공간이나 부호, 분류 집단화, 도표와 반응 양식,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게 굳이 필요 없다. 우리 의료기기는. 그럼 아니요.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적용 없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ISO 14971 2007 안엑스 C 2.29에서 C 2.34 요거를 바탕으로 요렇게 그 작성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 적합성 그 결과 보고서를. 그리고 태스크 분석, 또 그러니까 태스크, 그러니까 어떤 일에 쓰이는, 그러니까 의료인이 우리 의료기기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냐, 그게 이제 태스크 분석이고요. 그때 우리 의료기기는 어떤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냐, 이게 기능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알려진 문제가 이미 있을 수 있거든요. 위험관리로부터 파생되다 보니까 이미 그 위험관리, 동등성 평가 등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 위험관리 그 알려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시장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유다메드라든가 그런 데 가서 그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예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조작 패널 버튼이라든가 디스플레이, 핸들, 뭐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하는, 그 다음에 메뉴 옵션, 화면 상의 정보, 포장, 그 손잡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우리 의료기기랑 인터페이스가 되는 게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예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언급된 사용자 요구는 요거죠. 조작 패널 버튼이다 그러면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버튼 크기를 충분히 크게 만들어야 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서는 조작 패널 버튼을 적어도 사방 1.5cm 크기가 되게 한다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또 버튼과 버튼의 사이는 2cm 간격으로 놓는다거나,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이해가 잘 되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정보 및 설명에서는 이렇게 뭐 제품 이미지,
전면, 측면, 후면, 기타 부속품. 모델명에서는 그 모델명 적고 품목명, 등급, 기타 액세서리 적으면 되고요.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위의 요인을 요약한다. 그러면 방사선 에너지가 있냐? 또 바늘엔 알카로운 끝이 되냐?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냐? 예, 여기에 대해서 위의 요인 관련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방사선 에너지다. 그러면 의사가 무방비 상태에 발사 제어비를 우연히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위의 상황에서는 화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험 통제 수단은 경첩이 달린 덮개를 그 발사 제어부 위에다 놔가지고 보호 수단으로 이 가드를 놓으면 안 밟아도 그 위를 밟으니까 그 가드를 치우지 않는 한은 스위치 버튼을 안 누를 테니까 안전할 수가 있겠죠. 실수로 밟을 때나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얘는 그 미국 FDA 메디칼 디바이스 레포팅 MDR이죠. 그래서 의료기기 그 위해 사항 보고, 우리나라도 이 절차가 있죠. 의료기기 위해 보고 절차가 있죠. 우리나라 GMP에서도 운영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고 사례가 미국 식약처 그 메디칼 디바이스 레포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을 조금 발췌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의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의 선택과 이유, 요것도 적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목차를 다 받고 하나씩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의 요인에서 전원 버튼 위치 혼동, 요거를 잡았으면 이유는 그 위의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는 전원 버튼을 혼동해서 다른 버튼 누를 수 있잖아요. 또 잘못된 연결, 시술 부위가 감염됐다. 그러면 왜 감염됐냐? 뭐가 사용 적합성의 문제냐? 그러면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감염됐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우리 의료기기도 마치 꼭 우리 의료기기가 막 사고 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 설명서에다가 명확히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적합성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용에 관계된 거다 보니까 기술 문서나 그 사용 설명서의 주의사항에다가 관계된 그 사용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을 사용 설명서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술 부위가 그 다음에 잘못된 화면 구성이라든가, 그래서 뭐 스탑 버튼이 다른 버튼하고 구별되지 않아서 응급 상황에 누르지 못했다거나 그럼 큰일 나죠. 또 알람의 온오프 같은 거. 그래서 설정한 출력값을 초과하였지만 알람 기능을 오프한 경우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제가 아까 PPG를 이용한 산소 포화도 얘기를 하면서 요걸 예를 들었죠. 산소 포화도로.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형성평가 자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형성평가 결과는 큐리스틱 분석이죠. 경험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도 점수, 시비어리티가 있고, 그래서 문제 없을 때는 0, 1은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있다면 고쳐도 되는 문제, 아주 낮은 우선순위, 2는 심각하지 않은 마이너한 그 사용 적합성의 문제. 그럼 이건 낮은 우선순위죠, 아주. 그러니까 낮은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용 적합성 문제는 이제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죠. 그럼 높은 우선순위가 되고요. 심각한 사용 적합성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장애를 준다거나 사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환자가. 얘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 경험에 의거한 사용 적합성 위반 사항. 그래서 요거 1차 형성평가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담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냐.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의 용어라든가 뭐 색깔, 실행 순서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으로 쓰도록 정해놓은 기준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가시성은 기기의 현재 상태를 그 비주얼한 거죠. 그러니까 비저빌리티죠. 그래서 기기의 현재 상태를 참여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일치성은 매치, 기기에 표시된 활동과 실제 기기가 수행하는 활동과 맞지 않는 경우. 최소화, 그러면 그 관련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진행을 방해하고 늦출 수 있을 수 있죠. 또 메모리, 기억. 그래서 참여자가 입력 방식, 사용 순서 등과 같이 기억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도 있겠죠.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면 그만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피드백. 중대한 결함 혹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피드백하지 못하는 경우. 또 융통성, 또 메시지, 실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거 정의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휴리스틱 분석 결과에서는 그 물리적인 디자인, 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수액 세트 설치 방법 안내가 부족해서 수액 세트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이건 실수나 기억에 의한 거다. 심각도 점수가 3.25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메인 화면 뭐 주입량 설정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1차 휴리스틱 분석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럼 1차 휴리스틱 분석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 2차, 3차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하면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제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뭐 그냥 이대로 따라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결과 분석. 그래서 사용 오류는 이런 사용 오류가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단점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GMP 단계에서 디자인 입력, 출력, 검토 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까지 한 걸 같이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용품까지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GMP 단계에서 사용 적합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괄 평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적합성 테스트 프로토콜 개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일종의 절차를 규명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은요 일을 처리하는 여러분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프로토콜은 뭐라고요?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사용 적합성 테스트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테스트 보고서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어서. 자, 그 다음 결론도 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쓰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규격이 IEC 60601-1-뭐야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의 보조 규격 6번 사용 적합성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규격에 따라서 수립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 결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설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내리고요. 첨부 문서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내가 맞게 했냐를 체크리스트,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활동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작성이 됐냐를 쫙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U가 되면, 이상이 없다고 되면 잘 만들어진 보고서가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참조한 모든 자료는 이 자료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나온 파워포인트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홈페이지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의 전기기기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실무 안내서 사용 적합성 편 요것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거 뜹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관계된 자료는 제가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용 적합성에 관계된 규격은 IEC 60601-1-6과 IEC 62366-1과 IEC TR 62366 -2가 있죠. 이 세 개를 통해서 사용 적합성을 공부했고 그런 것들을 번역한 것이 이거니까 결국에는 그 규격과 실무를 어떻게 하냐 그 사례로 이렇게 제가 쭉 따라가면서 목차를 잡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그 개요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사용 적합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